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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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ake up in the morning, rolling over, looking over at you. Cloth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room. Oh, what do we d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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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브렉의 마린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하기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다양한 구독자님들과 만나봤어요. 대부분 저랑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30대에서 40대 사이. 그런데 이 브레게를 보유하신 분은 엄청 젊으신 분이에요. 20대 중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70대 부자, 60대 부자, 안 부러워요. 정말 부러운 건 젊은 부자예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메스티지,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격차는 어디서 나는가, 그리고 브레게란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 아직 브레게란 브랜드를 리뷰한 영상이 많지 않아서 브레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레게의 히스토리를 짧게 담고 가겠습니다. 아마 시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브레게란 이름은 익숙할 거예요. 파텍 필립? 모르죠.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랑에 전혀 모르죠. 하지만 브레게는 알 거예요.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볼까요? 파텍 필립이 1839년이에요. 오메가가 1848년이고 롤렉스가 1905년입니다. 브레게는요? 파텍 필립이 만들어지기 40년 전에 이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브레게의 시작은 1775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에요. 프랑스 혁명보다 브레게가 훨씬 더 먼저인 거죠. 그 당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고요. 그 모델은 넘버 160이라고도 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도 해요. 이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재밌어서 뒤에 해드릴게요. 브레게가 지금 시계 브랜드 중에서 1등은 아니죠. 하지만 브레게가 개발하고 완성한 기술들을 보면 브레게는 곧 시계고 시계는 곧 브레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개발한 기술들을 나열해보면 셀프 와인딩, 오토매틱을 개발한 건 아니지만 오토매틱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시켰고, 리피터용 지잉을 개발했고, 이미 클래식이 되어버린 브레게 핸즈, 동력을 밸런스에 전달하는 레버 이스케이프를 개발했고, 균시차를 보여주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균시차가 뭐냐면 이거 설명드려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차이인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 파라큐트 충격 방지 장치 개발했고, 역행 디스플레이 메커니즘, 브레게 나선 밸런스 스프링, 뚜르비용은 중력의 오차를 무시하는 메커니즘인데, 제가 예전에 국내 유명한 워치메이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뚜르비용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브랜드는 모든 시계 브랜드를 통틀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한들 뚜르비용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오차보다 뚜르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더 크다. 그리고 뚜르비용이란 기술은 현대에 와서는 조금 상징적인 기술이 되어버린 게, 브레게가 이 뚜르비용을 개발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중력에 의한 오차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력에 의한 오차는 시계가 수직으로 있을 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시계를 보관하실 때는 눕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목시계라는 개념이 없었을 시대고 대부분 회중시계로 존재했고, 이 회중시계가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면 수직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력에 의한 오차가 심하게 나고 이것을 보정하고자 만든 게 뚜르비용이에요. 현재 오토매틱 시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술들을 거의 브레게가 개발했는데, 브레게가 없었다면 지금 오토매틱 시계가 있었을까요? 높은 확률로 시계 역사가 변했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귀족들과 가까웠던 브레게 역시 단두대의 표식을 받게 되고 잠시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해요. 프랑스 혁명이 끝난 뒤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 뿌가진 공장들을 재건하면서 죽을 때까지 17,000개 이상의 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1999년 스와치 소속으로 들어가서 스와치 대장 역할을 맡게 돼요. 브레게 넘버 160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1783년에 앙뚜아네트의 애인이 브레게에게 요청한 것인데요. 조건이 특이했어요.
시간 무제한, 돈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시계 하나 만들어 봐. 아이러니하게도 브레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 셋 다 이 시계의 완성을 못 보고 죽어요. 제작하는데 44년이 걸렸고 제작이 완료되기 34년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도대에서 목이 댕강 잘립니다. 브레게가 죽고 4년 뒤에 완성되고요. 1983년도에 도난당했다가 2007년도에 회수됐고 2013년도에 대략 350억 정도로 평가받아요. 기능은 너무 많아서요. 훅 지나갈게요. 2005년에 스와치 회장 하이엑 할아버지가 야 브레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복제해놔 라고 하는데요. 브레게 워치메이커들이 복제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그래요. 이걸 브레게가 언제 만들었다고요? 1800년대 초, 롤렉스가 만들어지기 100년 전. 제가 다양한 시계들을 리뷰해보면서 느낀 점, 메스티지, 럭셔리, 하이엔드를 구분짓는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디자인, 브랜드, 헤리티지, 가격? 디자인이야 시계판에서 복제 수준의 오마주가 허용되는 분야라 아닌 것 같고, 헤리티지가 전무해도 하이엔드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브랜드가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비싸다고 하이엔드라면 국산 브랜드 아미 아우제니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디테일 같아요. 20만원 안쪽으로 구매 가능한 중국산 레플리카에 가까운 오마주 시계들, 디자인이야 명기들을 베꼈으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실물을 보고 만져보면 쓰레기입니다. 시계 모양을 한 쓰레기예요. 디테일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그 브랜드를, 그 모델의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 이쁜 저가 마이크로 브랜드들, 막상 실물로 받아보면 실망하는 이유는 이쁜 디자인을 받쳐주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디테일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세이코에 실망을 많이 하는 이유도 저가에서 중가로 가격대는 올라갔지만 디테일의 수준은 아직 저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스와치 계열의 시계가 엄청난 가성비를 보이는 것도 시계로서 기본적인 디테일을 필수적으로 지키기 때문이라고 봐요. 롤렉스와 오메가의 평가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이 디테일 차이에 있다고 보고요. 브레게의 디테일은 어떨까요? 1990년도에 브레게에서 마린이라는 라인업이 최초로 만들어져요. 브레게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브레게 핸즈, 브레게 귀요쉐를 기반으로 클래식한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티한 디자인의 마린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는 별로다라는 평가가 많았다네요. 지금은 마린조차 클래식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젠타가 판치는 스포츠 스틸 영역에서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모델이 되었죠. 이 모델은 2018년도에 출시된 신형 마린입니다. 이 신형 마린 역시 마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처럼 이 모델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냉혹해요. 그런데 전 더 나아졌다고 봐요. 구형은 보기에는 이쁜데 차기에는 별로인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 이쁜 시계로 변모했어요. 아직 구형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브레게 팬들에게는 신형은 조금 낯설 수가 있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브레게만의 독특한 특징인데 다이얼 속의 숫자는 모델의 넘버가 아니라 각 모델마다 별도로 부여받는 고유 넘버예요. 이 숫자가 같은 모델은 브레게 안에서는 없습니다. 브레게는 모델마다 독특한 기요쉐를 넣는데 구형 마린과는 다른 기요쉐가 들어갔어요. 구형 마린은 소용돌이 형태의 기요쉐였는데 신형 마린은 파도 모양의 기요쉐가 들어갔어요. 좀 더 세련되고 더 깔끔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생각되네요. 이건 역시 제 개인적인 선호도 중 하나인데요. 저는 썬버스트 다이얼을 굉장히 싫어해요. 썬버스트라는 게 빛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조적으로 다이얼 위에다가 프린팅 혹은 도장 처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썬버스트 효과를 자연스럽게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대부분 인공적입니다. 마치 성형 미인을 보는 것처럼요. 이 모델도 역시 썬버스트 다이얼인데요. 어이없는 건 이건 프린팅하거나 도장한 게 아니라 폴리싱 기술을 통해 만든 실제 스틸의 질감을 살려서 만든 진짜 썬버스트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워요. 다이얼을 빼서 벽에다 붙이면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시계들을 전부 하찮게 만들어버린 수준의 다이얼이에요. 이건 예술작품의 수준이고 브레게 기술에 대한 경의가 느껴지네요. 핸즈는 브레게 핸즈예요. 출시하자마자 완벽한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브레게 핸즈. 17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브레게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깔끔한 로마자 인덱스는 한치의 티끌도 없는 스틸 안에 담겨 있어요. 하이엔드의 디테일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럭셔리급 모델에서도 이 정도 적사로 땡겨보면 분명 하자가 있거든요. 하이엔드의 허상을 밝히겠다는 포부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다이얼 안에는 데이트가 4시와 5시 사이에 있고 논대 성애자로서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네요. 크로노와 데이트는 공존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독특한 러그와 케이스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시계 사이즈가 좀 더 커 보여요. 이 러그 형태는 아마 젠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구형은 시계 사이즈는 작지만 러그가 굉장히 길고 그냥 봤을 때는 이쁜데 착용하면 별로였거든요. 방앗개비를 손목에 올려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호불호가 갈리는 러그지만 손목 위에 올렸을 때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라운은 프로펠러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고 와인딩하는 느낌은 좋은데 엄청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네요. 무브먼트는 브렉의 777A이고 50시간 이상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 모양의 로터가 달려있는데 이걸 다시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거 배 운전하는 거 무브먼트 안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되어 있고 제가 촬영은 하지 못했는데 특정 부분에는 스틸을 나무 질감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술 작품이죠. 스트랩은 악어 가죽으로 끝에는 브레게 장식이 마무리하고 있네요. 젠타가 판치고 있는 하이엔드 스포츠 스틸 중에서 이 브레게 마리는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형보다 더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겠죠? 언젠가는 제 손목 위에도 브레게가 올라갈 길 기대해 봅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